안녕하세요, 계종호입니다. 자, 아주 오랜만에 왜 샀을까 코너입니다. 잊은 줄 알았어요. 정말 오랜만이죠. 여러분한테 좀 추천하기는 좀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제가 구입한 그런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좀 역대급으로 쓸모없는 그런 제품인데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죠. 슈프림의 2022년 컬렉션 중에 하나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슈프림 티볼리 라디오를 샀었는데 이후로 좀 슈프림 관련 음향 관련 제품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보고 있다가 이번에 이 제품을 샀어요. 슈프림은 이 자체 제작 상품이 아니죠. 다른 회사 제품하고 콜라보를 주로 하죠. 이 제품도 홍콩 기반의 NINM 랩이라는 회사의 제품과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사실 제품 자체는 뭐 그렇게 우수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도 특이할 점이 하나 있어요. 블루투스를 지원해요. 카세트인데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인데 블루투스를 지원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유선 이어폰 대신에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유선은 불편하니까 무선으로 들을 수 있으니 뭐 정말 편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왜 굳이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카세트 플레이어에 꽂아서 블루투스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되죠. 근데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죠. 오늘은 이제 슈프림 카세트 플레이어랑 이 카세트라는 매체에 대해서 겸사겸사 잠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18만 원대로 구입을 했고요. 슈프림 콜라보 제품이 아니라 원 제품은 한 12만 원대 정도에 구입이 가능해요. 자, 왜 샀을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리뷰니까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슈프림이 이제 콜라보한 제품들은 빨간색의 슈프림 로고를 집어넣죠. 이것도 투명한 ABS 케이스에 빨간 색상을 가미를 했고요. 내부 부품이 훤히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원 제품도 그래요. 내부 부품이 훤히 보여요. 투명 케이스를 썼죠. 전면부에는 하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슈프림 플레임이 아니라 SUP 그리고 아래 일부까지만 쓰여져 있네요. 슈프림 콜라보 때문에 가격이 한 5, 6만 원 더 높아졌는데 글자에도 다 새겨주지 좀 너무하네요. 자, 위쪽에 It's OK라고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카세트 모델명입니다. NINM 랩이라는 회사 이름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회사 이름을 어렵게 졌어? 이 회사 제품인데 이 NINM 랩은 이 휴대용 CD 플레이어 그리고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필름 카메라 등 이런 좀 옛날 제품, 굉장히 레트로한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이에요. 오래된 회사가 아니에요. 한 3, 4년 됐나? 자, 홍콩 기반 회사고요.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고 뭐 그렇게 유명한 회사도 아니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킥스타터에서 펀딩 성공한 정도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인데 난데없이 슈프림이 협업을 하자고 해서 그 콜라보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슈프림은 상당히 좀 공들여서 아주 명품 브랜드랑 장기간에 걸쳐서 콜라보 제품을 내놓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좀 알 수 없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할 때도 있어요. 이번 브랜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디자인 계속 보겠습니다. 무게는 150g 정도로 가벼운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배터리랑 카세트 테이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실제 무게는 배터리랑 테이프가 들어간 무게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약 250g 정도입니다.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런데 두께가 꽤 두꺼워서 청바지 꽉 붙는 거에는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는 바지나 아니면 점퍼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한 크기예요. 대신 뒤에 벨트 클립이 있어서 허리에 차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멋지죠? 마음에 들어요, 이거. 자, 상단에는 재생, 중지, 앞으로 감기, 그리고 되감기 버튼 4개만 있습니다. 녹음 버튼이 있는 모델도 있는데 이 콜라보 버전은 녹음 버튼은 없어요. 사실 녹음이라고 해봐도 이게 라디오가 있어야 이제 녹음이 되잖아요.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을 예전엔 많이 그랬어요. 라디오 나오는 음악을 녹음해서 자기만의 이렇게 테이프로 만들어서 들었죠. 그런데 이거는 라디오가 없어서 그냥 마이크 녹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녹음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 있는데 굳이 뭐 내 목소리 녹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버전은 빠진 것 같고요. 버튼은 뭐 잘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좀 장난감 같은 느낌도 나고요. 볼륨 다이얼도 좀 싸은 느낌이 나요. 예전에는 이런 카세트 플레이어는 그냥 진짜 보급형이라서 한 2, 3만 원 정도에 팔고 있었죠.
그래서 뭐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한 2, 3만 원 정도의 만듦새로 보면 되는데 뭐 요즘에는 뭐 이런 게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뭐 10만 원대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 만든 제품은 아닙니다. 유격도 좀 있고 중소기업이 만든 좀 저가형 제품의 단점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허접한 편은 아니에요. 자, 배터리는 뒤쪽에 알카라인 배터리 두 개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충전지를 넣을 경우에는 USB Type-C 케이블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측면에는 또 블루투스 스위치랑 전원 스위치 그리고 오디오 잭이 있어요. 자,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카세트 플레이어는 테이프 플레이어는 예전 것도 아직 파는 게 있긴 한데 아니면 중국산 저가형도 있고 이 제품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 또는 블루투스 스피커랑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죠. 실제 좀 연결해 보면 주변에 아무 블루투스랑 그냥 마구잡이로 연결해 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블루투스 기기랑 연결되지 않고 뭐 딴 거랑 엉뚱한 거랑 좀 연결될 때가 있어서 애먹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이제 집에 블루투스 기기가 수십 개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블루투스가 연결됐을 때도 이 3.5mm 이어폰 잭에 이어폰을 꽂으면 또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2명 이상이 즐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스피커로도 나오게 할 수가 있죠. 자, 음질을 들어봤는데요. 음질은 생각보단 괜찮았어요. 저거 여기 뭐 카세트가 많지는 않아서 여기 대표적으로 레이디 가가 카세트가 하나 있어서 들어봤는데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아서인지 일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것과 큰 퀄리티 차이가 없고 의외로 스트리밍 뮤직에 비해서도 또 나은 점도 있었어요. 이론상 카세트 테이프는 아날로그 매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체와는 다르게 모든 음원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특징이 있죠. 대신 이제 잡음도 많이 기록을 해요. 그런 또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생 주파수 대역이 넓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잡음이 또 그냥 그대로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 플레이어는 이제 구동력도 뭐 완전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옴 정도 되는 헤드폰도 그냥 울려줬어요. 그래서 음질도 확 좋은 건 아닌데 뭐 평균 이상의 수준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요즘 뭐 이렇게 워크맨이나 이런 카세트 플레이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은 없었고 또 저가형의 아주 열악한 수준의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닐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들을 만한 수준의 음질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어요. 자,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죠. 카세트 얘기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누구누구 앨범을 내가 예전에 막 늘어지게 밤새도록 들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카세트는 반복해서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테이프가 이렇게 좀 열화되면서 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명이 한 10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게다가 이게 자기 필름이라는 게 열이나 직사 광선에 무척 약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 줘야 되고요. 관리를 잘했다 해도 플레이어가 이게 좀 뭔가 좀 꼬여서 필름을 씹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러면 대책이 없죠. 그냥 그 카세트 테이프를 버려야 할 때도 있어요.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바이닐, LP나 뭐 레코드다 그러죠. 이거를 휴대하면서 들을 수는 없으니까 카세트라는 매체가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CD가 나오면서 CD한테 또 넘겨주기도 했지만, 근데 요즘은 이 카세트의 가장 큰 장점이 휴대성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스트리밍 음악으로 인해서 그걸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이 휴대성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카세트 플레이어가 카세트 테이프가 뭐 CD나 바이닐에 비해서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가격이 좀 저렴했어요. 뭐 바이닐이 한 5천 원? 그 다음에 CD가 10,000원 하면 카세트는 한 3,000원, 4,000원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격도 비싸요. 사실 지금 요즘 세상에서 이 카세트 테이프랑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사용해야 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거 들으면서 또 하나 이제 잊고 있었던 결정적인 단점을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원하는 음악을 들으려면 테이프를 앞으로 빨리 감거나 뒤로 감아야 하는데 이게 정확히 음악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뭐 음악이나 뭐 아티스트면 괜찮은데 잘 모르는 거면 내가 몇 번 곡을 듣고 있는지 내가 1번 곡을 듣고 있는지 2번 곡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도 무슨 곡을 듣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뭐 사실 불편한 거 투성입니다. 그런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제품적인 장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보관이나 무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마트폰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고요. 심지어 뭐 CD는 얇으니까 CD보다도 떨어지죠. 음질도 마찬가지입니다. LP보다는 당연히 좋을 수 없고요. 아날로그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D보다 음질의 스펙트럼 자체는 넓을 수 있지만 자기 필름 특성상 잡음이나 또 재생 시 이 와우 앤 플러터라고 하는데 이 회전 오차 등 이런 거를 감안하면 음질도 이론상 가장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음질 열화 현상도 가장 심할 수밖에 없는 매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카세트 테이프는 요즘 바이닐은 굉장히 히트해서 뭐 웃돈도 주고 사는데 이 카세트 테이프는 바이닐처럼 히트할 가능성은 적을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카세트 테이프, 이 플레이어는 왜 사야 될까요? 저는 그냥 추억인 것 같아요. 뭐 1980년대나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아마 가장 많은 추억이 있는 매체가 카세트 테이프일 겁니다. 정말 늘어지도록 들었던 테이프들이 많았죠. 그런 이들을 위한 추억의 아이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감성으로 듣는 거니까 자꾸 이유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때 그 기억, 막 외출할 때 어떤 테이프를 들을지 이제 하나만 골라서 딱 꽂아서 나가던 그 즐거움, 그다음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로딩이 없죠. 이건 바로 음악이 들리는 손맛, 또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이게 노래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멈추던 그 안타까운 순간, 한 소절만 더 들으면 좋은데 막 이런 거. 그래서 뭐 음질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 자체에 집중했던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매체죠. 그거 외에는 뭐 솔직히 이건 살 필요 없어요. 사지 마세요. 자, 오늘 왜 샀을까는 뭐 사지 말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끝냈는데, 자, 슈프림이 내놓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요즘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바이닐이 막 뭐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너무 오디오 자체나 바이닐의 희소성 뭐 이런 거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언제까지나 이런 제품이나 뭐 매체는 음악을 듣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